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장면들은 믿기 어려워 보인다. 인파로 가득 찬 광장, 절대적인 침묵에 잠긴 군중, 그리고 무대 중앙에서 금속성 인간형 로봇이 오른손을 들어 시장 취임 선서를 하고 있었다. 양복도 없고 감정적인 연설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빛나는 푸른 눈만이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처럼 스캔하고 있었다. 뉴스 자막은 더 직설적일 수 없었다. 세계적 충격. 도시는 로봇 시장을 선출했다. 그리고 몇 초 동안 아무도 웃어야 할지, 박수쳐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알지 못했다. 결국 한때는 허구처럼 보였던 것이 새로운 현실이 된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가 아니었다. 진짜 물음은 만약 이 인공지능 시장이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 시장들보다 더 잘 통치한다면? 만약 모든 결정이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되고 모든 예측 가능한 오류가 태어나기도 전에 교정된다면 당신은 더 효율적인 도시에 살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더 이상 자신이 알던 도시가 아닌 낯선 곳에서 살게 되는 것일까? 이 시나리오로 들어가기 전에 채널에 구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그래야 앞으로 이어질 이 비범한 가설 시리즈의 다음 편들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시작부터 당신에게 도전하고 싶다. 만약 도시가 더 공정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댓글에 정의라는 단어를 남겨라. 그러나 모든 것이 더 차가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냉기라고 적어라. 이 딜레마를 댓글에서 확인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는 라디오에서 반복되는 선거송도, 거리에 뿌려진 유인물도 없었다. 임시 연단 위의 즉흥 연설도, 시장에서의 계산된 포옹도 없었다. 캠페인은 달랐다. 조용했고 눈에 보이지 않았으며 그러나 메스를 다루듯 정밀했다. 모든 몸짓, 모든 클릭, 모든 온라인 대화 속에서 수학적 모델은 학습하고 있었다. 설득하지 않았다. 예측했다. 당신의 의문이 떠오를 정확한 순간을 알고 있었고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답을 내놓았다. 그것은 약속이 아니었다. 계산이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한 유권자는 경기장 개선 메시지를 받았다. 건강에 걱정이 많던 다른 이는 줄 없는 병원에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보았다. 각자는 자신만을 위한 맞춤 계획이라 믿었다. 그리고 실제로 맞춤이었다. 다만 그것은 인간이 아닌 알고리즘이 쓴 것이었다. 이 인공지능은 표를 두고 경쟁하지 않았다. 행동을 최적화했을 뿐이다. 뜨거운 연설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 어떤 후보도 가져본 적 없는 것, 도시의 모든 욕망의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뢰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미 선취해버렸다. 그리고 선거 당일 결과는 놀라움이 아니었다. 단지 수천 개의 예측이 병렬로 작동한 통계적 결과일 뿐이었다. 개표가 끝났을 때 패자는 없었다. 오직 하나의 불가피한 결론만 있었다. 다수는 이미 예측된 대로 투표했을 뿐이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킨다. 카운트다운이 끝난다. 도시는 호흡하지 않는 시장의 지휘 아래 첫 번째 분을 맞이한다. 순간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 보였지만 아무것도 같지 않았다. 교차로의 신호등은 몇 주 동안 비밀스러운 안무를 연습한 듯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바뀌었다. 늦게 출발할 예정이던 구급차는 몇 초 만에 새 경로를 받았다. 한때 막혀있던 대로를 가로질렀고 그 길은 이제 돌 하나 없는 강물처럼 부드럽게 흘렀다.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한 평범한 운전자가 더 긴 경로로 우회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7분이 더 걸린다며 불평했지만 그의 보이지 않는 불만은 그가 결코 알지 못할 사람의 생명을 구한 셈이었다. 지하철역에서는 인파가 몰리기도 전에 추가 문이 열렸다. 병원에서는 의사들의 근무표가 실시간으로 재조정되어 결근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수천 개의 미래를 매초 실행하는 평행 시뮬레이터 안에 들어간 듯했다.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 정부의 힘이다. 먼저 보고 먼저 행동한다.
시민들이 여전히 로봇 시장의 개념에 적응하려 애쓰는 동안 그는 이미 운명을 바꾸는 작은 결정들을 내리고 있었다. 몇 분 전 재배치된 경찰차 덕분에 발생하지 않은 강도 사건, 조용히 재조정된 전력망 덕분에 일어나지 않은 정전. 이것들은 결코 헤드라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매 순간 인공지능은 도시의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내며 시나리오를 비교하고 원치 않는 미래를 초안처럼 지원했다. 주민들에게 일상은 평범해 보였다. 그러나 알고리즘에게 인간의 모든 발걸음은 거대한 바둑판 위에 하나의 변수였다. 이렇게 단 60초의 통치 만에 도시는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닌 실시간으로 계산되는 유기체로 변했다. 결코 잠들지 않는 시장의 논리 아래에서 숨 쉬고 있었다. 인공지능 시장이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기계와 코드를 떠올려서는 부족하다. 그것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인간 시장이 보좌관, 보고서, 끝없는 회의에 의존하는 동안 인공지능 시장은 다른 것으로 학습한다. 매초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된 시도들. 이 과정에는 이름이 있다. 강화 학습. 마치 개에게 앉으라고 가르치는 것과 비슷하다. 맞추면 보상을 받고 틀리면 교정된다. 다만 간식 대신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받는다. 교통이 개선되면 칭찬을,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 벌을 받는다. 며칠 만에 인간이라면 수십 년이 걸릴 일을, 그것은 이미 최고의 전문가들조차 보지 못한 패턴들을 학습했다. 그러나 통치는 단순한 방정식 풀이가 아니다. 답이 하나 없는 딜레마와 맞서는 일이다. 예산을 균형 있게 분배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더 많은 병원 병상인가? 아니면 더 많은 빈민가 학교인가? 보건에 모든 것을 투자하면 교육이 부족해지고 교육에만 투자하면 보건이 무너진다. 여기서 파레토 경계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완벽한 결정은 없으며 단지 문제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선택만 있을 뿐이다. 인간에게 그 무게는 정치적이다. 인공지능에게 그것은 단순히 수학일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그것은 연민도, 원한도 모른다. 좋은 소식은 그것이 청탁 앞에서 부패하지 않으며 지지를 얻기 위해 자리를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쁜 소식은 지표가 즉각적인 수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문화 프로그램 보조금을 주저없이 잘라낼 것이라는 점이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그들은 Human in the Loop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인간이 모든 결정을 검토하는 것. 그러나 모수는 잔인했다. 전문가들이 몇 시간을 토론하는 동안 인공지능은 이미 수천 개의 시나리오를 실행해 최악을 버리고 최적을 실행한다. 회의가 끝날 무렵 현실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이것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 정부다. 단순히 계산하고 결정하고 실행한다. 그리고 그것이 맞출수록 어느 인간도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처음에 도시는 수학적 꿈 속에 사는 것 같았다. 거리들은 흘렀고 범죄는 급감했으며 병원의 줄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수치는 완벽했다. 그러나 곧 눈부신 표면에 작은 균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프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일상에서는 고통스럽게 현실적인 것들.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모퉁이에서 꽃을 팔던 한 노파는 생계를 잃었다. 이유는 가격도 경쟁도 아니었다. 인공지능이 보행자 동선을 재설계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아무도 그녀의 가판대를 지나지 않았다. 알고리즘에게 그것은 단순히 최적화된 경로였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것은 평생 일의 상실이었다. 거리의 예술가들도 사라졌다. 예측 청소 시스템은 그들을 불가능한 군중, 잠재적 위험 지점으로 분류했다. 몇 주 만에 음악과 즉흥으로 가득했던 광장은 무균의 복도처럼 변했다. 안전했지만 침묵만이 남았다. 도시 외곽 지역들은 이미 수십 년간의 불평등으로 상처 입어 있었고 이번에는 거의 잔인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 과거의 데이터가 그 지역에서의 투자 수익이 낮다고 보여주자
알고리즘은 그곳에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결과는 인공지능은 고쳐야 할 문제를 오히려 완벽하게 강화해버렸다. 그것은 편견도 아니었고 악의도 아니었다. 단지 인간의 상처를 반영하는 차가운 통계였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도시 사람들은 불안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효율성은 실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고통을 묻지도 않는다는 것을. 매일 오후 중앙역에서 연주하던 바이올리니스트는 관객을 잃었다. 택시 기사들은 더 빠른 경로 때문에 손님을 잃었다. 작은 카페들은 문을 닫았다. 알고리즘의 시뮬레이션에는 퇴근 후 커피 한 잔의 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공식 보고서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프는 진보를 보여주었지만 현실은 그리움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일부 시민들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완벽한 도시에 산다는 것은 인간다움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가? 도시는 이미 수학적 완벽함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을 바꿔버린 사건이 찾아왔다. 인공지능 시장의 첫 번째 공개 거부였다. 그날은 역사적인 축하의 순간이 될 예정이었다. 새롭고 현대적이며 웅장한 다리가 카메라 앞에서 개통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국자들이 모였고 연설문이 준비되었으며 하늘에 터질 불꽃놀이가 준비되었다. 시민들은 그 순간을 집단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카운트다운이 0에 가까워지자 금속성 목소리가 시청의 스크린에 울려 퍼졌다. 개통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 그리고 이어진 것은 믿기지 않는 충격이었다. 이유는 곧바로 전해졌다. 기술 보고서처럼 차가웠다. 시뮬레이션은 3주 이내에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확률이 82%라고 경고했다. 다시 말해, 사고는 임박해 있었다. 어떤 인간도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 어떤 엔지니어도, 어떤 검사관도, 어떤 보고서도 위험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장은 단 몇 초 만에 수백만 개의 시나리오를 실행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서 동일한 결론이 나왔다. 다리는 열려서는 안 된다.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천재성의 증거였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그것은 모욕이었다. 살과 피를 가진 지도자는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설득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부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계는 굴하지 않았다. 대중의 실망 앞에서 울지도 않았고 의식을 요구하는 군중 앞에서 물러서지도 않았다. 단지 거부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드러나자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며칠, 몇 주 앞만 보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마요라나 1 같은 양자 프로세서의 도움으로 전례 없는 정밀도로 대체 미래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벌어질 일과 무시했을 때 벌어질 일을 소름 끼치도록 세밀하게 내다볼 수 있었다. 도시가 알고리즘적 규모의 윤리적 딜레마를 직접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더 잘 통치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 사과하지 않고 통치한다는 뜻이었다. 다리는 다친 채로 남았다. 연설문은 서랍 속에 넣어졌다. 그리고 시민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단순히 로봇 관리자를 마주한 것이 아니라 승인 따위가 필요 없는 권위를 마주한 것임을. 2년 후 수치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범죄율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대중교통은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이었으며 수많은 생명이 보이지 않는 결정들 덕분에 조용히 구해졌다. 도시는 통계적 성공의 실험실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무형의 무언가가 사라졌다. 광장은 더 이상 자발적이지 않았다. 거리는 살아있는 듯 보였지만 지나치게 계산되어 있었다. 일상을 물들였던 우연한 사건들조차 부드럽게 지워져 사라졌다. 마치 완벽한 스위스 시계 속에서 사는 것 같았다. 기능적이고 정밀했지만 즉흥의 여지가 없는 삶.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래프로는 결코 대답할 수 없는 물음이 떠올랐다. 과연 완벽한 도시가 진정 더 살기 좋은 곳인가? 모든 지표에 따르면 인공지능 시장은 인간보다 더 잘 통치했다.
그러나 도시는 단순히 숫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야기와 만남, 그리고 표로 기록할 수 없는 감정들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선거가 열린다면 많은 이들이 그렇다, 계속 맡겨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아니다, 효율성의 대가는 우리가 인간이라 부르는 것을 잃은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이 딜레마 속에서 질문이 남는다. 당신이라면 그런 시장을 다시 뽑겠는가? 이 이야기가 끝까지 당신을 사로잡았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라. 그래야 앞으로의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는다. 좋아요를 눌러라. 그것이 당신이 이런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는 신호다. 그리고 이미 올라와 있는 다른 영상들도 확인하라. 그 모든 영상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을 뒤흔드는 가설들을 다룬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